비상계엄 사태로 나라 안팎이 어수선합니다. 우리도 오늘 금요 초대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찰에서 청춘 남녀가 새로운 인연을 찾아 나선다는 컨셉으로 국내에서 큰 이슈를 몰고 온 나는 절로, 많이 아시죠? 나는 절로는 올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절로의 열풍을 지금 이끌고 있는 그런 주역들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한 분 모셨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대표이사이신 묘장 스님을 초대했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여러 프로그램에 나오셨지만은 이 프로그램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 네, 프로그램은 맞습니다. 뉴스 프로그램입니다. 진지하게 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워낙 진지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연말에는 주로 어떻게 보내십니까? 연말 연초. 연말에는 지금 행사가 너무 많아서 굉장히 바쁘고요. 다만 이제 좀 더 내년에 또 좋은 것들을 준비하려고 예.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또 재단이 30주년 돼요. 좀 중요한 날이네.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렇죠. 스님은 바쁜 걸 되게 즐기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한가한 걸 좀 견디기 저는 그렇더라고요. 오. 이 천인들의 삶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하늘에 사는 신들의 삶은 부지런한 사람들이 그곳에 갑니다. 제가 또 그곳에 가는 걸 목표로 두고 있지 않지만 네. 기본적으로 절에 와서 원래 제가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았는데 절에 와서 부지런해졌어요. 나태한 분이었는데 맞습니다. 와서? 원래 좀 이렇게 느릿하고 제가 말도 들어보면 어때요? 좀 느리잖아요. 말이 아주 묵직합니다. 네네. 아주. 예. 그래서 성품이 원래 그런데 절에 와서 이제 원력이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원력이 성취되고 부처님 가피를 받는 즐거움을 알게 되니까 점점 더 그러니까 부지런해집니다. 이 아주 편안한 표정이시고 네. 스님이 화내는 걸 보지 못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못 본 거 아닐까요? 혹시?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근데 나는 절로가 올해 그러니까 4월부터 6번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동창회를 했어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그때 유철주 그분이 사회 보는 걸 제가 봤는데 이게 이렇게 성공할 걸로 주목을 받을 걸로 예상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예상을 네. 못했죠. 왜 그러냐면 저는 이 프로그램에 아주 초창기부터 전부 다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잘 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요? 이제 이런 비슷한 처음에 이런 시도했을 네네, 때는 10년이 넘은 프로그램인데 왜 그러냐면 20명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남녀 네. 10명씩 그러면 이제 인기가 있으려면 많이 모여야 되잖아요. 계속 미달이 돼가지고 그 덕분에 우리 이제 조계종의 여러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동참을 좀 해줬어요. 그럴 때 직원을 동원하죠. 그럼요. 모자라면. 그리고 뭐 또 조계사 청년회도 네. 동참해주고 그래서 이제 했던 걸 기억을 하니까 갑자기 뭐 지금 잘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옛날에 안 되는데 이제 다만 저는 좀 진심을 담아보자. 우리가 예전에는 약간 형식적으로 이 일을 했다면 이게 정말 국가적인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허투루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마음을 좀 쏟으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참가자들 소감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 종교와 상관없어요. 없고 일단 편안하다. 이게 배경이 좋아요. 이렇게 네. 주변이 배경이 좋고 그리고 내 자신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포장하거나 또 이게 좀 똑똑한 척하거나 막 이래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데서는. 근데 네네.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너무 좋았다. 이게 최대 장점입니까? 나는 절로에? 장점이 사실 여러 가지죠. 왜냐하면 잘 되는 데는 다 잘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뭐냐면 우선 우리가 남녀가 서로를 만난다는 건 되게 설레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아니 처음 만날 때는 설레이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설레임을 안고 또 여행도 설레임을 주거든요. 절이라는 곳이 되게 아름답고 그렇죠. 여행을 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는 설레임에 낯선 남녀가 만난다는 설레임까지 보태주면 그렇죠. 사랑의 마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네. 예. 우리 스님께서 이 참가자들에게 여러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이제 제가 귀에 들어온 게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 네. 그리고 친절함이 중요하다. 친절함. 네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게 이제 기본값인 거죠. 사람이 화를 났을 때 어떻게 처신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 갈 수 있나 없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친절함을 담고 있고 그러면 사람이 화가 난 상태에서도 상대방이 목마른 것 같으면 난 싸웠지만 물병 하나 딱 따주는 거고 싸운 상대에게 그리고 내가 또
나도 싸워서 화가 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해야 할 배려. 어디 일 갔다 들어오면 문 열어주고 환영해주고 예. 이게 기본값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친절함이 꼭 필요하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어떤 가정은 싸우면은 문을 안 열어주던데.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거는 이제 배려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화났을 때 친절함을 장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어디다 내놔도 예.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 자, 올해 마지막 행사가 이제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총 동창했는데 커플 5쌍이 탄생했어요. 네네. 그래서 늘 탄생하더라고요. 항상 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네네. 그 인연이 맺어지는 과정에서 재밌는 뒷얘기들이 꽤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전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던 부분은 우리가 항상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기자님들이 취재를 많이 와요. 예, 그렇죠. 낙산사평 같은 경우는 30분이 넘게 오셨는데 이분들이 취재를 하면서 뭔가 같이 설레어 하는 거예요. 아, 미혼일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기자가. 그러니까 예. 그분들도 예. 동참을 해요. 예. 그러니까 나 누구가 마음에 들다. 뭐 그러면서 예. 기자분을 소개시켜 달라는 출연자도 있고 또는 출연자 중에 어느가 마음에 든다. 연결 좀 해달라는 요청도 오고. 번외 경기군요. 완전히. 네네. 그래서 기자분끼리도 서로 지금 뭐 이렇게 예. 연락처 막 주고받고 예. 옆에서 선배들은 뭐 잘해봐라 막 예. 밀어주고 그러니까 뭔가 20명인데 이 20명이 아니에요. 아. 우리 그 재단에 진행자까지 포함시키면 예. 한 50명이 50명이 다 같이 설레야 하는. 있어요 지금? 그럼요.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스님도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좋은 분위기에서는 이렇게 성사가 되고 아주 좋은 네. 분위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다 싸웁니다 또. 여러 가지 그래요? 갈등도 있고. 그러니까 싸운다는 게 무슨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닌데 네네네. 또 이제 자세히 알아갈수록 또 서로 또 다른 점도 그렇죠. 발견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스님이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AS를 공약까지 그러니까 상담을 해주겠다. 그런 일이 그렇죠. 있으면. 제가 예. 싸우면 저한테 오라고 그랬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게 싸우는 걸 보면 자신의 마음을 잘 이제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거나 예. 또는 자꾸 뭐 이겨 먹으려고 그래요. 예. 함께 살아간 사이에 이기고 지고가 또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함께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제가 좀 가르쳐 주려고 네. 저한테 오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옵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싸운 적이 아니 안 되신 분들이 오더라고요. 이제 되신 분들이 싸워서는 아직 안 왔는데 예. 안 되신 분들이 와서 제가 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예. 마음을 좀 이렇게 예. 낮추고 상대방의 귀 기울이고 예. 여러 좋은 얘기 많이 해줍니다. 예. 자, 나는 절로가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인구의 날 기념식이 7월에 있었는데 네.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10월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조선일보 주최 아이가 행복입니다. 어워즈 환경부문 대상 네 이렇게 맞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보니까 대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이유는 저출생 문제 해결이 우리 국가적인 과제잖아요. 네네. 그 문제 해결에 상당히 이게 모범적인 어떤 대안으로 여겨지나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인식 개선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왜냐하면 종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결혼을 하면 좋다. 뭐 여러 가지 각자의 교리에 맞춰서 이게 지금 우리 조계종만 받은 게 아니고요. 다른 종교도 다 이 사업비를 받아서 시행을 했거든요. 저희만 성공을 시켰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는 이제 진심을 담은 거고 그리고 이게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예. 정말 결혼하고 싶어하고 올바른 사람을 만나려면 우리 스님들이 인연 맺어주는 저곳에 가면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회자되고 그러면서 결혼하고 싶은 커플들이 더 늘어나고 그런 부분으로 치면 인식 개선, 환경 그렇죠. 개선 이런 부분에서는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참가자들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라든지 검증 이런 거 예전에 다른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면은 참가자가 문제가 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왕왕 발생한 적이 있어서 말이죠. 네, 네. 엄격하게 하고 있다 보면 되겠죠. 그 엄격한데요. 점점 더 엄격해져야 되나 좀 고민 중이고. 아, 너무 엄격하면 또
그것이 또 다른 또 무슨 네, 아니 이게 예. 엄격해져야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것도 안 좋은 이야기 한번 돌면은 또 그렇죠. 네, 역풍이 크게 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굉장히 우리는 열린 채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검증은 이제 좀 직장이라도 그래도 번듯하게 해야. 요새는 뭔가 인권 문제가 많이 대두돼서 개인 정보를 많이 습득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고 다만 그래도 우리는 고마운 부분이 많은 분들 신청자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절에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부족한 분들은 아예 신청서를 안 내는 느낌이에요. 다들 예. 다 훌륭하신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고 다만 아쉬운 점은 거의 20명 이제 모집하면 1000명 이상이 늘 모집되기 때문에 떨어지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항상 미안함이 있죠. 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BBS 뉴스 이노베이션 금요 초대석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나는 전로를 이끌고 있는 묘장 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에 나는 전로 프로그램이 쌍계사, 네. 김천직지사, 남양주 봉선사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엔 좀 이렇게 좀 다른 방식이 도입이 됩니까 혹시? 근데 사실은 저희가 네. 세세하게 계속해서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아, 조금씩 계속. 그럼요. 왜냐하면 직접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예전에는 뭔가 교육 위주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네. 교육을 한 3시간 교육하고 밤 9시에 재우고 새벽에 108배 한다고 시키고 그러니까 네. 피곤해가지고 인연이 안 맺어지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은 이제 다 걷어내고 정말 서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절에서 모이니까 다들 되게 절에 가는 분들의 심성이 약간 뭔가 비슷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사시키기 위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뭐 예전에 9시에서 재웠지만 지금 11시 넘어까지 밤 절에서 11시 넘어까지 허용이 돼요? 어려운데요? 어렵죠. 안 되죠. 근데 특별히 저희만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많이 주고 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조금씩 계속해서 요구를 받아보면서 더 그리고 또 좋은 장소 가면 예.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예.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게 예. 불교에 그런 자산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아름다운 절들이 예. 너무 많고 그렇죠. 그리고 스님들만 해도 뛰어난 스님들이 너무 많아요. 아유, 그럼요. 저번에 백양사 편에서는 예. 정관 스님께서 사찰류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예. 정관 스님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인지도를 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런 부분에 감동을 받아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기본적으로 불교가 가진 자산이 많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전로를 진행하면서 이게 기억 남는 일이라든지 혹시 잊지 못하는 남녀 참가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네. 남녀 참가자들은 네. 이제 한 분 한 분 다 인연과 사연이 달라서 다 한 분 한 분 저희한테는 굉장히 소중하죠. 소중한데 어쨌든 이제 오신 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되게 큰 용기를 내서 오셨잖아요. 용기를 내서 왔으면 이 안에서도 용기를 내야 되는데 네. 어느 출연자는 마스크를 자기소개할 때 못 벗더라고요. 아, 감기 걸린 거 아닐까요? 아 그건 아니고 네. 부끄러워서 자기 얼굴을 못 드러낸 거죠. 그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저래가지고 되겠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직원들이 굉장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라. 적극적으로 나서라. 네. 그래서 분위기가 점점 이게 업되고 있어요. 예. 참가자들이 상승작용이 나가지고 아, 독려를 하는군요. 용기도 그럼요. 불어넣어주고 당신 할 수 있어요. 네네네. 마스크를 벗어도 외모가 똑같아요라든지. 네네. 아니 네. 벗어도 될 만큼 충분히 아주 번듯한 청년이더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가 뭐 이렇게 뭐 여드름이 있거나 뭐 이런 게 그런 거 없어요.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용기를 준 일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여러 가지 저출산 관련한 사업을 혹시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조금 이제 보건복지부와는 이제 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걸 하고 있고. 저기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간다면 지금은 사실 서울 경기권에 좀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방의 주요 사찰로 갈 때는
그 지역 인근 도시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뭐 경상도권에서는 안 하냐, 우리도 기회를 달라. 그렇죠. 너무 많은 신청이 오고 예,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좀 지역 확산 해주려고 하고요. 또 사실 지역에 있는 사찰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사찰이 따로 하고 싶어 한다면 저희가 또 지원해줄 생각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요. 이제 이 정부의 어떤 정책과 별개로 스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이 해법을 찾으려면 당장 이거부터 해야 한다라는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사실 저는 이제 우리가 인식개선 사업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인식개선이 제일 중요하고 급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어려울 때 특히 전쟁통 끝나고 나면 또 갑자기 출산이 많이 되고 이런 걸 봤을 때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 낳는 거는 다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의 문제 아닌가. 지금 뭐 프랑스 예를 들어보면 프랑스의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된 세대가 당시 젊었을 때는 독신으로 살고 자유연애하고 맞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보아온 조카들, 손주, 손녀, 조카, 손주, 손 이들이 보고 난 저분들처럼 안 돼야 되겠다. 외롭게 쓸쓸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을 보며 반성의 기회로 지금은 또 오히려 출생률이 높아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의 생각들, 아이 낳기 너무 힘들다라는 이 생각들이 사실은 착각일 수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스님은 항상 좀 앞서가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예. 그런데 요즘에 우리 불교 이제 신도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게 일단 사찰에 오는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출가자도 감소하고 탈종교 시대라고도 하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스님은 오히려 시대 변화를 받아들이는 종교가 불교고 미래를 낙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굉장히 낙관하고요. 그래요? 정말 불교 앞으로는 더 잘 될 거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불교 자산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훌륭한 스님들이 너무 많고 뭐 약간 잘 몰라서 그렇지. 그렇죠. 예. 스타라고 할까? 예. 뭐 사찰 요리 또는 명상 뭐 다양한 홀로 수행하시는 스님들의 그냥 그 아름다운 모습이랄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는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절이 가지고 있는 힐링의 힘 그것도 어마어마하고요. 사람들이 절에 오면 마음이 다 편안하다는 것은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아직 저는 세상에 드러내놓고 있지 않다. 다만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 더 잘 드러낼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좀 더 우리가 너무 많이 서투르다. 그래서 좀 더 포장의 기술도 좀 높인다면 저희가 가진 것들을 훨씬 더 아름답게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게 아주 다양하고 많이 있는데 보여주는 거 아직 많지 않았다 그동안. 그렇죠. 그 얘기군요. 그렇죠. 네네. 예. 자, 오늘 나오신 김에 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이제 내년에 창립 30주년이면 상당히 의미 있는 해네요. 네. 예. 저희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 종단이 사실 불교계는 기본적으로 불교가 탄생된 이래 한 번도 자비와 관련된 활동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신라 불교, 고려 불교, 조선 뭐 다 저희가 그 모든 영역에서 스님들이 헌신적인 보시와 그런 봉사들을 많이 해 오셨고요. 이런 것들을 체계화한 게 30년이다. 예. 다만 이 체계화라는 게 서양의 제도를 좀 많이 도입해서 그런 그렇죠.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 30주년을 저희가 돌아보면서 전 세대에 걸친 불교가 한국에 전래된 이래에 불교가 어떻게 이 구호 활동과 또 자비보시 활동을 해왔나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되돌아보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겠군요. 네, 그렇죠. 뭐 이제 뭐 교수님들께 많이 좀 의뢰를 해놓은 그렇죠. 상태고요. 예. 그리고 이 참 여전히 난치병 어린이들. 네. 그러니까 이게 난치병이라는 거는 치료하기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은 이건 꾸준히 이어나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네. 저희도 가장 집중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난치병 어린이가 한 가정에 태어나면 그 아래 위로 있는 형제 자매들은 정말 큰 고통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고통이냐면 무관심의 고통을 받는 거죠. 돌봄을 못 받게 돼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서로가 갈라지게 됩니다. 다투다가. 그러면서 하나의 가정이 붕괴가 되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겪습니다. 그래서 한 아픈 아이 한 명 살리는 거 정말 중요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네. 이 난치병 하나돕기 사업은 네. 아픈 아이를 하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정말 온 가정을 함께 살릴 수 있는 가정이 해체되는 것 큰 고통이거든요. 그렇죠. 아픈 것도 고통인데 네.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얼마나 큰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재단으로서는 가장 의미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님께서 동대문구 연화사 계시잖아요. 스님이신데 네네. 이 대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한다. 이게 청년 밥심이라고 하는데요. 이 밥을 점심을 잘 안 먹나 봐요. 요즘 대학생들이. 이거 어떤 서비스입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저도 생각을 못했던 분야인데 제가 경희대 교수님 부탁을 받고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근데 그 교수님 말씀이 자기 제자들이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알바하느라 밥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고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마침 그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강의 끝나니까 점심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절밥을 먹여줬어요. 그랬더니 애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예. 절밥 맛있냐? 저는 당연히 맛있어 이 소리 들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애들이 뭐라 하냐면 집밥 같아요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 집밥과 왜 절밥이 같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집에서는 엄마가 나물밥을 많이 해줬는데 이제 시골에 있다가 서울에 온 뒤로는 나물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나물이 손이 많이 가거든요. 요리하는데 조리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의 밥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절밥이라면 이 아이들에게 내가 밥을 꼭 먹여주고 싶다. 그래서 이걸 시작을 하게 됐고 우리가 그냥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하고요. 교회 가서도 밥 먹어보고요. 신부님이 해주신 밥도 먹어보고요. 다 체크해봤군요. 다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했고 그래서 먹여보니까 너무 맛있게 잘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애는 자기가 7번 신청했는데 2번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너무 신청이 빨리 끝나서. 알겠습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그래서 스님에게 궁금한 게 많았지만 이제 다음 기회에 또 하도록 하고요. 오늘 묘장 스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상임이사 아닙니다. 대표이사 묘장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